반갑습니다. 남프로입니다. 자, 다른 영상 보실 필요 없어요. 제 영상 하나면 됩니다. 어제죠. 3월 4일 중동 이슈로 국내 증시뿐만 아니고 대형주들이 이틀 연속 순간적으로 한 30% 넘게 빠졌거든요. 이때 제가 참다가 저녁에 영상을 하나 올려드렸어요. 뭐라고 드렸냐면 혹시 내일 시장 빠지고 하더라도 던지면 안 된다. 이렇게 설명드렸거든요. 영상 하나 보고 하죠. 내일 시장이 한 번 더 빠지잖아요. 이 빨간색 점자 라인을 이탈을 한다. 그러면 거기가 단기 바닥이 됩니다. 한마디로 내일 밀려서 출발하면 거기 바닥이라는 거예요. 팔 이유가 없어요. 자, 그리고 영상에서 보여줬던 차트는 어제 하루만 좀 보여드린 거고 저도 공개할까 고민 많이 했습니다. 결국에는 바로 튀어버렸죠. 자, 사실 다른 유튜브 영상들 보니까 장난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그냥 이전 차트를 가지고 막 설명하는 사람들도 있고 시장 빠지고 있는데 자기 혼자 얘기하고 있고 그래가지고 보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영상에서 오픈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시장이 조금 움직이고 하더라도 트럼프가 이란 공격한 게 4주 기간 잡고 들어갔기 때문에 이번에 올라가고 하더라도 항상 현금은 좀 쥐고 계셔야 돼요. 순간적으로 밀리면 대응해야 돼요. 이거 미국장에서 시작됐잖아요. 우리나라 문 닫고 미국장에서 갑자기 빼버린다, 올린다 하면서 순간적으로 확 변동성이 나오기 때문에 항상 대응할 수 있는 현금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개장을 딱 했을 때 시초가에 잡을 만한 종목 그대로 설명드렸습니다. 영상에서 설명드렸던 삼성 SDI, 에코프로, BM, LG 에너지 솔루션 2차전지 대형주 설명드렸잖아요. 바로 튀어버렸죠. 역시 적중을 했습니다. 사실 보면 시가총액이 수조짜리인데 하루아침에 오늘 한 20% 오르고요. 난리 났었는데 이게 바로 실력입니다. 실력 있을 때 좀 겸손해야 되는데 차분하게 방송할게요. 사실 전 종목이 다 올라서 그렇게 막 싹 잘하고 그런 건 아닌데 어쨌든 사야 되는 자리, 팔아야 되는 자리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도움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개장 전에 이렇게 종목을 설명을 드리잖아요. 항상 개장 10분 전에 시초가에 딱 공략을 해가지고 목표가는 타이트하게 잡아드립니다. 5에서 10%. 그런데 5% 10% 딱 가다가 밀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매수한 가격 시초가에서 그냥 던지시면 돼요. 그러면 손실은 보지 않습니다. 근데 5% 10% 위로 가서 챙겨놓거나 10% 위로 올라간다. 그러면 제가 목표가를 다시 계산해서 보내드리기 때문에 수익은 더 높여나가고요. 손실은 제한시키는 아주 좋은 전략이 됩니다. 혹시 단타 치거나 단기 매매할 때 이 방법을 써보세요.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분명히 내일장도 기회가 주어질 거예요. 시장이 이렇게 출렁거리기 시작하면요. 방향을 먼저 있는 사람이 수익을 가져갈 수밖에 없어요. 다만 저도 영상에서 탑3 종목을 설명드리곤 하지만 영상 만들고 또 업로드 하는 데까지 하루 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교육방에서는 실시간으로 가격 전략 공유 드리고 있어요. 교육방에서 정보 보는데 돈 들지 않습니다. 무료예요. 자, 어떻게 하느냐? 화면 하단에 제 번호 보이실 거예요. 거기로 참여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영상도 절대 가볍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장에 돈이 몰리는 새로운 흐름이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국내 증시가 중동 이슈로 출렁거림을 보여주고 있지만 사실 몇 년간 박스를 쳤다가 지난해부터 움직이기 시작했거든요. 한마디로 지금 시장 이렇게 올라가는 거 단순 반등 아니라는 거예요. 연기금이 지난해 같은 경우 231조의 이익을 뽑아냈습니다. 무슨 의미냐면 수익을 냈잖아요. 이 금액은 다시 증시로 돌아오게 되거든요. 한마디로 증시 자체의 레벨업을 시킬 수 있는 강력한 매수 주체 연기금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고객 예탁금이 얼마예요? 100조 정도 돌파했거든요. 한마디로 시장을 받칠 수 있는 끌어올릴 수 있는 대기자금 빵빵하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 공매도 잔고 늘어났다가 지금 시장 올라가게 되니까 바로 청산 상황시켜버리면서 줄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기관 어때요? 자, 외국인은 환율 때문에 던지고는 있지만은 기관이 그 자리를 딱 받쳐주면서 외국인들이 다시 매수를 하게 되는 순간 시장은 어때요? 가파른 상승 보일 수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물량 한번 정리시켜주면요. 한번 사들이기 시작할 때 시장은 다시 펌핑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아주 좋은 기회를 맞이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증시 대기자금 쌓여있고 외국인들 들어올 수 있고 기관이 받쳐주고 있다. 이렇게 동시에 붙는 장은 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동 이슈가 나오다 보니까 이거 더 갈 수 있을까? 지금 들어가도 될까? 이런 걱정하실 수 있거든요.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냉정하게 보세요. 유동성은 앞으로 더 풀릴 수밖에 없습니다. 금리도 내려가게 될 거고 수급도 살아있어요. 이거는 겁낼 장이 아니에요. 많이 올라왔다 싶으면은 이제 막 돌아가기 시작하는 이쪽 섹터, 이쪽 종목을 선별해서 들어간다면 부담은 없죠. 수익은 더 크게 가져갈 수 있으니까. 오히려 이런 분위기에서 가장 손해보는 사람은 누굴까요? 매수하지 않는 사람이죠. 공포에 겁먹고 던지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먼저 제가 이 부분 다 해결해 드릴게요. 우선 국내 증시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 이것부터 한번 살펴보고 두 번째 그러면 어느 섹터 어느 종목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이렇게 순서를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기대된다. 나도 한번 이대로 한번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 아직 구독, 좋아요 안 눌러주셨다면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자, 우선 이 화면을 한번 보세요. 해외 주식형보다 국내 주식형의 자금이 훨씬 더 빨리 들어온다, 이런 얘기 나오죠. 2025년 이후에 해외 주식형은 정체가 되어 있지만 파란색 국내 주식형은 확 올라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국내 증시의 메리트가 높아지고 있다는 건데, 왜 그러냐면 국내 상장사들의 이 부분 있죠, 계속 우상향이 되고 있어요. 기업의 이익이 올라가는 거는 외국인 기관 대형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배경, 바탕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실제로 4, 5개월 전에 국내 상장사 영업이익은 450조 정도로 추정을 했는데 지금 한 달 만에 50조, 100조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국내 증시가 보통 돌발 악재가 나왔을 때 프리미엄을 8배 그 아래로 딱 받다가 그 다음에 올라가기 시작하면 12배 그 위로 받기 시작하거든요. 이 두 개가 보통 밴드 상단 하단선이에요. 그런데 12배를 딱 적용하면 7,000포인트는 이론상으로 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이익이 늘어나는데 주식시장으로 돈이 안 들어올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국내 주식형으로 이렇게 돈이 들어오다 보니까 너무 많이 들어온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아닙니다. 실제로 보면요, 지금 한 12% 수준입니다. 이 파란색. 이때가 언제냐면요, 2018, 19년 수준에 아직 안 왔어요. 이때가 언제예요? 6, 7년 전이죠. 쉽게 말해서요, 이때는 인공지능 그리고 반도체, 자, 그 다음에 자율주행, 로봇 이런 것들이 시장에 부각되지 않았을 때거든요. 지금 부각이 되면서 시장을 끌어올리고 있잖아요. 아직 한참 더 들어올 수 있는 수준 된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주식시장 과열이 아니라 여기서 흔들리고 하면 오히려 밸류에이션 부담 해소하면서 위로 날리는데 아주 좋은 적기를 만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많은 돈이 결국 들어오게 될 건데 어디 쪽으로 많이 들어올까? 한마디로 이익을 가장 빨리 뽑아낼 수 있는 섹터 또는 안 좋았다가 돌아서는 섹터에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렇겠죠. 이익이 돌아서기 시작하면 올라갈 폭이 훨씬 많아지게 되니까. 그리고 그 섹터 안에서 대장 역할을 하는 종목으로 확 들어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수익을 확실하게 딱 챙겨주기 위해서 한국 증시를 이끌 수 있는 탑3 종목, 이번에는 대형주로 한번 볼게요. 뭐 내일 당장 안 오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놓고 본다면 강력한 상승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어요. 바로 하나씩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눈여겨봐야 될 섹터 중에 하나는 2차전지예요. 겉으로 보면은 지난해만 해도 완전 망한 것처럼 보였었거든요. LG엔솔이 4년 만에 적자 기록했고요. 삼성 SDI가 1조 7천억의 손실을 기록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죠. 중간에 포드, 테슬라 계약 무산 소식, 취소 소식 엄청 들렸어요. 장난 아니었거든요. 왜냐면 2년 동안 중국 쪽에서 LFP 저가 배터리죠, 싼 거, 이거를 시장에 풀어버리면서 테슬라, 현대차, 벤츠 전부 전기차 배터리 못 써요. 중국 거 썼거든요. 이러니까 국내 업체들 어떻게 되겠어요? 공장 가동률이 50% 밑으로 붕괴가 되었습니다. 이러니까 당연히 매출은 반토막 나죠. 적자 나올 수밖에 없고요. 이렇게만 보면 끝났어요. 절대로 이런 거 사면 안 됩니다. 그런데 보세요. 에코프로가 바닥에서 한 140% 움직였고요. 삼성 SDI 90%, 전고체 배터리 ETF는 최근에 나왔는데 43%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무슨 이야기일까요? 세력들은 여기서 모았다라는 거죠. 주가는 실적을 보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주가는 당장의 실적이 아니라 앞으로 바뀔 수 있는 그림, 앞으로 바뀔 수 있는 숫자를 보고 움직이게 돼요. 악재는 지난 2년 동안 반영이 되었습니다. 뉴스 아직도 부정적인 건 많아요. 그런데 주가는 올라오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이럴 때 사람들이 이거 진짜 가겠어? 설마 할 때 확 터져버립니다. 그래서 자리를 선점하는 게 필요해요. 자, 그리고 이전에는 2차전지 전기차만 바라봤잖아요. 그런데 전기차가 판매 부진하고 잘 안 만들다 보니까 완전히 꼬라박았는데 지금 새로운 방향으로 시선이 옮겨지고 있죠. 뭐예요? 미국의 에너지 저장 시스템 그리고 로봇 산업입니다. 이쪽에서 돌파구가 열리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전기차도 1, 2년 뒤에 다시 정상적으로 판매를 하기 시작한다면 2차전지는 이전에 전기차 하나였다면 지금은 ESS, 로봇 그리고 전기차 3개가 맞물리게 되는 거예요. 엄청난 기회가 됩니다. 지금부터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제가 조금 깊이 있는 내용을 하다 보니까 지루하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이러실 수 있는데 사실 꼭 알아야 돼요. 그래야 내가 끈기 있게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너무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교육방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래도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왜 움직일 수밖에 없는지 계속 설명드려 볼게요. 우선 앞에도 설명드렸는데 2차전지가 그동안에는 전기차가 전부였는데 지금은 ESS 로봇으로 분위기 바뀌기 시작했죠. ESS가 에너지 저장 시스템을 얘기해요. 그런데 여기가 인공지능 있죠. 데이터 센터. 이거를 돌리는
돌리는데 전력이 엄청 필요해요. 인공지능 학습시키는데 이 서버 한 대 전력이 우리가 이전에 사용했던 클라우드 서버의 10배 전력이 필요합니다. 엄청 많죠? 기존의 시스템으로 감당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뉴스 보세요. 자율주행 나오죠. 인공지능 프로그램 나오기 시작했죠. 이거는 걷잡을 수 없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전 세계에서 사업비 확대해가지고 수십조를 때려박기 시작하는 겁니다. 전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래서 원전 이야기도 나오는 거고요. ESS, 에너지 저장 시스템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이전에는 뭐 태양광, 풍력 이런 것들, 햇빛 돌고 바람 불 때 에너지를 만들 수 있었지만 그거 안 돌 때는 그 에너지를 딱 가지고 있다가 필요할 때 쓸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쪽이 이제 중국산을 잘 안 쓰려고 하거든요. 한마디로 국내 업체들 완전 수혜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로봇도 보세요. 테슬라가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이제 전기차 이쪽보다는 앞으로 로봇 쪽이 우리 회사 전체 가치의 70%를 차지하게 될 거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로봇을 물류 공장 쪽으로 많이 투입을 시키고 있는데 현재 배터리 수준으로는 1시간, 2시간 정도 딱 돌릴 수 있어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공장에서 로봇이 딱 작업을 하다가 1시간, 2시간 뒤에 충전해야 돼요. 이러면은 말이 안 되잖아요. 단가가 안 맞으니까. 최소 6시간, 8시간 돌릴 수 있는 배터리가 필요한데 기존에 리튬하고 LFP 있죠. 이쪽으로는 돌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게 전고체 배터리예요. 에너지 밀도는 줄이고 부피 줄입니다. 그런데 충전은 딱 9분 만에 완충시킬 수 있어요. 지금 삼성 SDI를 비롯해가지고 로봇 전용 배터리 개발에 들어가기 시작했죠. 자, 이 정도는 무슨 얘기예요? 앞으로 차전지가 업황이 돌아서면서 모멘텀을 확실하게 부각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여기서 고민을 딱 해야 돼요. 그러면 2차전지 좋다. 2차전지 잡아야겠네. 그러면 어떤 종목이 가장 먼저 갈까? 제가 그 중에 제일 핵심적인 거 설명드리려고 하다가 일단 시스템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대형주부터 볼게요. 2차전지에서는 대형주가 시장의 방향성을 결정을 합니다. 얘네들이 산업이 되고 결국 기준점이 되거든요. 그래서 종목을 딱 잡고 내가 오랫동안 장기 투자를 하려고 한다. 그러면 대형주 필수예요. 그래서 대형주 탑3. 자, 그 중에 첫 번째는 삼성 SDI입니다. 삼성 SDI가 지금 현재 전고체 배터리죠. 아까 로봇죠. 이쪽으로는 기술력이 가장 앞서 있어요. 국내 배터리 3사 중에서 가장 빠른 양산 로드맵을 갖고 있거든요. 삼성 SDI가 내년, 그 다음이 SK, 그 다음이 LG엔솔 이렇게 잡혀 있는데 가장 빠른 이유가 삼성이 여기에 진심입니다. 현대차하고도 손잡고 지금 막 하고 있잖아요. 수원 SDI 연구소에서 파일럿 라인을 통해 가지고 시제품 생산을 완료를 했습니다. 올해 울산에 양산 라인 구축을 하고 있고 지금 BMW 있죠. 이쪽하고도 전고체 배터리 테스트 협약 체결 되었습니다. 올해 말에 실제 차량에 탑재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삼성 SDI가 이쪽 부분을 더 끌어올리기 위해서 삼성 디스플레이 지분도 매각을 하기 시작했죠. 한 10조, 11조 정도 보고 있거든요. 증권사에서는 이것 때문에 지금 목표가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리고 현대차, 기아하고도 로봇 전용 배터리를 공동 개발하려고 손을 잡았죠. 한마디로 삼성, 현대, BMW, 글로벌 국가들이 손잡고 딱 연구를 하고 돈을 때려 박는 거예요. 이렇게 돈 넣었을 때 안 올라갔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자, 한마디로 휴머노이드 로봇을 현대 쪽에서 자리 잡게 되는 순간 가장 지적적인 수위는 삼성 SDI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ESS까지 확장을 시키면 전기차를 넘어서 2차 전지는 새로운 수요처가 붙게 되는 거예요. 올해 실적이 많이 안 좋았는데 턴어라운드 원년을 선언했습니다. 한마디로 돈 벌다가 마이너스 지키다가 플러스 딱 지키게 되는 순간 주가의 상승폭은 엄청 커져요. 자, 1, 2분기 정도까지는 적자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전고체 투자하는 데 돈을 좀 많이 때려박아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비용은 미래를 선점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오히려 흔들리면 기회예요. 이 부분 절대 까먹지 마시고 잘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2차 전주에서 탑3 중에 두 번째 LG 에너지 솔루션이에요. 삼성 SDI가 전고체 선점 메리트가 있다. 그러면 LG 엔솔은 가장 빠른 실적을 만들어내는 회사예요. 올 1분기 기준으로 다른 종목들보다는 실적 회복이 좀 더 빠르게 숫자로 지킬 수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왜냐하면 벤츠하고 한 2조 정도 공급 계약을 했고요. 지금 LFP 이게 저가 중국 쪽에서 밀어붙였던 저가 배터리인데 이쪽에서도 한 6조 정도 배터리 계약 따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산 이제 안 쓰려고 하니까 국내에서도 2차 전지 업체들이 이 부분을 가져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지금 북미 쪽하고 폴란드 공장 풀가동 중이에요. 글로벌 생산 능력 2배까지 확대하겠다 선언을 했습니다. 이게 다가 아니에요. 결국 이런 것들이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있죠. 이쪽 수요를 만들기 위해서 2차 전지 업체들이 뛰어들고 지금 만들고 있다는 게 포인트가 됩니다. 옛날에 전기차 그냥 만들겠다 와 기대감 이게 아니고 실제로 이제 숫자로 이게 잡힌다라는 거죠. 그리고 조만간 국내 주도로 ESS 입찰 이야기
이야기가 나오게 될 건데 하나의 모멘텀이 될 겁니다. 이거 맞추려고 지금 캐나다 법인 인수를 했거든요. 앞으로 나올 수 있는 모멘텀이 있습니다. LG가 이렇게 집중하는 이유, 결국 구광무 회장이 ABC 경영, 인공지능, 바이오, 그 다음에 클린테크 이쪽 사업에 집중하겠다 그러면서 사법 리스크 해소한 다음에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 뒤로 유럽하고 인도네시아 쪽에서 수주를 많이 받고 있는데 LG에너지솔루션이 그룹사의 지원을 받으면서 시장 확대할 가능성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테슬라 로봇 있죠. 휴머노이드 로봇, 이게 옵티머스인데 LG엔솔의 배터리가 여기에 탑재할 가능성이 높다, 이야기가 높죠. 구광모 회장이 움직이기 시작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현실화가 되잖아요. 옵티머스가 연간 한 100만 대 정도 만들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LG엔솔 배터리 더 많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설마 로봇 하나에 배터리 하나 이렇게 하진 않을 거잖아요. 그죠? 자, 이렇다 보니까 LG엔솔 같은 경우에는 지금 6개 글로벌 로봇 기업하고 지금 배터리 공급을 하고 있는데 차세대 모델도 협의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조금 더 부가가치 사업을 확장을 시키는 거죠. 한마디로 LG엔솔 가장 빠른 실적을 뽑아내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회장부터 다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2차전지 업체들하고 비교해봤을 때 실적, ESS 확장, 로봇 모멘텀 동시에 가져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 화면 절대 그냥 넘기시면 안 됩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해서 들어오는 거 있죠. 이런 종목들은 보통 종목이 아니에요. 기관이 초록색, 외국인이 빨간색인데 올해부터 동시에 딱 들어오기 시작했거든요. 이런 것들은 바닥에서 확실하게 방향을 잡고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제가 원래 금융권 출신인 거 다들 아실 거예요. 지금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 제 주변의 형님, 동생들 다 현장에서 뛰고 있거든요. 이번 종목은 그쪽에서 포착된 종목들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로봇, 그 다음에 인공지능, 반도체 이쪽 섹터가 강하잖아요. 이쪽 섹터에서 기존에 원희홀딩스 이런 것도 움직였는데 이 종목들보다 훨씬 더 강력한 모멘텀이 있습니다. 근데 뉴스에 아직 터지지 않았어요. 리포트도 없습니다. 그런데 외국인 기관들이 담아가고 있거든요. 이런 종목은 차트가 먼저 딱 움직이고 뒤에 뉴스가 따라 붙게 되는 거예요. 사실 2차 전지가 움직였을 때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샀을 것 같잖아요. LNF 보세요. LNF는 전형적으로 외국인들이 건드는 종목입니다. 빨간색, 요게 딱 바닥을 잡고 여기까지 끌어올렸잖아요. 그때 12,000원에서 349,000원까지 약 30배 가까운 상승을 보이는데 기간은 중간중간 때리고 재미가 없었습니다. 에코프로도 보세요. 여기 2020년 1,700원 했던 주가가 30만원까지 올라갔었거든요. 주가 몇 배 올랐습니까? 단순히 계산해도 제법 많이 올랐죠. 그런데 외국인 기관 동반해서 산 적은 상승 초입이었고요. 그 뒤로 얘네들도 급격하게 사들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외국인 기관이 동반해서 들어오는 거는 이 종목이 최초라는 거예요. 얘네들도 30배, 50배 막 이렇게 움직였잖아요. 동반 매수가 들어오면 이 정도는 기본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 종목 시세가 붙기 딱 전이기 때문에 자리 선점하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앞으로 꾸준히 관찰하고 추적하면 에코프로, LNF 이 정도 급의 수익은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어요. 저는 이런 종목을 우리 구독자님들하고 함께 공유를 하려고 해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주셔야 되느냐? 구독 그리고 좋아요 이 버튼 안 눌러주신 분들은 눌러주셔야 돼요. 눌러주시면은 제가 확인하고 소통방 통해 가지고 즉시 공유를 드릴 거예요. 영상에서 지금 설명드리는 내용 그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움직이는 종목은요, 바닥에서 잡느냐 위에서 잡느냐 결과값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 지금 이 종목은 아직 경제 뉴스나 증권사 리포트에서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공유를 받으시면은 비밀을 지켜주셔야 돼요. 지금 재료라든지 차트, 수급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완벽하게 맞물려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솔직히 이게 세 개가 동시에 맞물리는 종목은 몇 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차례예요. 이렇게 바닥에서 잡아야지 머뭇거리다가 위로 딱 뛰었을 때 따라가게 되면은 고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도 이번에 이 종목으로 수익을 한번 제대로 내보고 싶다. 좋은 자리에서 딱 선점해가지고 올라가는 거 맨날 하기만 하고 싶다 그러시는 분들은 화면 하단에 보이는 제 번호 있죠. 제 번호로 1등이라고 남겨주시면 돼요. 탑3 그 어떤 종목 중에 가장 최고가 될 겁니다. 자, 소통방에서는 왜 이 종목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목표가 어디 정도인지 매일매일 추적을 해드릴 거거든요. 그런데도 전부 무료입니다. 돈 안 받습니다.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에다가 구독했어요 요거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확인하고 안내 드릴 겁니다. 기회는 있잖아요. 항상 조용할 때 시작돼요. 그래서 그걸 빨리 캐치하기 위해서는 운이 아니라 노력이 필요합니다. 제가 노력을 했기 때문에 같이 결과를 공유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번에 꼭 안전하게 수익을 내보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제 영상 찾아오셔가지고 수익 나게 해줘서 고맙다 그런 댓글 하나만 더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2차전지 대형주 탑3 중에 마지막 세 번째 종목 에코프로 BM입니다. 양극재 중에서 가장 메리트가 있는 기업이죠. 첫 번째가 재고 관리에 진정성을 보이고 있어요. 2024년 이후에 재고가 꾸준히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 재고가 줄어들면은
앞으로 받을 수 있는 가격 그대로 받으면서 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속도 조절에 성공을 했다라는 거고요. 이렇다 보니까 이번 분기에 아마 적자 유지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기업들은 적자에 흔들릴 때 에코프로 BM이 버텼던 이유가 이 중에 하나고, 두 번째가 삼성 SDI의 핵심 파트너사입니다. 삼성 SDI가 전고체 배터리 딱 만들죠. 그러면 거기에 핵심 소재인 양극재를 에코프로 BM이 넣을 수 있어요. 지금 전고체형 양극재 생산 준비 완료되었고, 이것 때문에 헝가리 쪽 가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마디로 삼성 SDI 성공하면요, 에코프로 BM도 같이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인도네시아 쪽도 투자 성과 괜찮죠. 니켈 밸류체인 확보하면서 유럽 쪽으로 지금 양극재 판매 많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자, 그리고 여기가 핵심 포인트입니다. 수직 계열 에코프로 그룹사들 많죠. 이게 왜 중요하면요, 양극재, 그 다음에 전구체, 그 다음에 리사이클링까지 전부 완성시켜 놨습니다. 이게 완성이 되면 핵심은 여기에요. 전고체 배터리 3대 소재를 다 다루는 기업이 에코프로 계열사들이 되는 겁니다. 이거 단순 소재 기업 아니죠. 전고체 시대에서 가격 결정권을 쥐고 있는 중심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시장 성장하게 되면 에코프로 BM도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부터 진짜 본 게임이에요. 뭐냐면 대형주가 딱 움직이면 그 다음 소재주입니다. 보통 소재주들은 대형주들이 움직이기 시작할 때 갈까 말까 하면서 멈춰 있거든요. 그리고 얘네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 얘들은 올라갔으니까 이제 비싸지잖아요. 싼 종목 애들이 순간적으로 따라잡으면서 급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영상에서는 대형주 탑3를 살펴봤고요. 다음 영상에 소재주 탑3 집중적으로 다뤄볼 거예요. 저평가 구간에서 선점할 수 있는 종목들인데, 제가 영상을 좀 준비를 하고 다음에 올려드릴 건데, 영상 올리기 전에 먼저 확인해보고 싶다 그러시는 분들은 화면 아래에 제 번호 보이실 거예요. 거기로 참여라고 보내주시면 교육방 안내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사실 모든 섹터가 다 동일해요. 대형주가 방향을 딱 만들고요. 그 다음에 소형주가 따라가기 시작하면서 수익률을 만들게 되는 거죠. 교육방은 말 그대로 교육도 하면서 시장 가치 추적하고 종목도 살펴보고 또 재밌는 얘기도 오가고 있는데 100% 무료입니다. 뭐만 해주시면 된댔어요. 구독 그리고 좋아요, 댓글에 구독했어요 요거 한 번씩만 남겨주시면 제가 구독자님 직접 확인하고 안내 도와드릴 거고요. 이번에 2차전지 대형주들 꼭 포트폴리오에 한 개씩은 좀 잡아두시고, 그 다음에 수익률을 본격적으로 잡아갈 수 있는 소재주도 잡아보시길 바랍니다. 소재주는 다음 영상에서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지금부터 저는 소재주 영상을 만들러 가볼 거예요. 자,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